캘리포니아의 안개 자욱한 아침, 힐스버러의 거대한 저택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은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부와 권력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화려한 세계의 중심에는 중국계 상속녀 티파니 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베이징에서 막대한 부동산 사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았습니다. 티파니는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누렸습니다. 그녀의 차고에는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슈퍼카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일상 뒤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키스 그린으로 전도 유망한 미식축구 유망주였습니다. 키스는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티파니는 키스의 건강하고 순수한 매력에 순식간에 매료되었습니다. 키스 역시 부유하지만 가식 없는 티파니의 모습에 사랑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배경 차이를 극복하고 뜨거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키스는 티파니의 집안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티파니의 어머니 레슬리 리는 처음에는 이들의 만남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티파니의 고집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키스는 티파니와 함께 힐스버러의 대저택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곧 예쁜 두 딸이 태어나며 행복이 완성되는 듯했습니다. 키스는 아이들에게 헌신적인 아버지였으며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던 이들의 관계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티파니는 점차 키스의 평범함이 자신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힐스버러의 생리는 키스를 압박해왔습니다. 키스는 경제적으로 티파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티파니의 눈에 비친 키스는 이제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닌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잦은 말다툼이 이어졌고 저택 안에는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티파니는 키스 몰래 다른 사교 모임에 참석하며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티파니는 키스의 친구였던 카베 바야트를 만나게 됩니다. 바야트는 키스와는 전혀 다른 거칠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이었습니다. 티파니는 바야트의 위험한 매력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티파니는 키스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그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키스는 아이들을 위해 관계를 회복하려 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저택 인근의 작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이제 증오 섞인 유산과 양육권 분쟁으로 변했습니다. 티파니는 바야트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키스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키스는 자신의 아이들이 낯선 남자와 함께 지내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저택 안에서는 키스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한 은밀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티파니는 자신의 부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키스는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아이들을 만날 날만 기다렸습니다. 2016년 4월의 어느 날 저녁, 키스는 티파니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습니다. 양육권 문제를 상의하자는 그녀의 제안에 키스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키스 그린은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힐스버러의 거대한 대문이 굳게 닫히며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베일에 가려집니다. 과연 키스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티파니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키스 그린이 사라진 그날 밤, 힐스버러의 거대한 저택은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티파니 리는 키스가 짐을 싸서 나갔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티파니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스가 사라진 시점에 그녀의 곁에는 이미 카베 바야트라는 새로운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야트는 키스와는 전혀 다른 거칠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티파니와 바야트가 키스의 실종 직전 심한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키스의 어머니는 아들이 아이들을 두고 스스로 떠날 리가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수사관들은 키스의 마지막 행적을 쫓아 GPS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키스의 핸드폰 신호는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습니다. 등산객 한 명이 다리 근처 숲풀 속에서 우연히 키스의 핸드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된 핸드폰은 액정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지만 통화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대상은 다름 아닌 티파니 리였으며 짧은 교신 직후 전원이 꺼졌습니다. 경찰은 티파니에게 이 사실을 물었지만 그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회피했습니다. 한편 바야트는 키스가 실종되던 날 밤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티파니의 대저택 주변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키스의 차량이 밤늦게 저택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얼굴은 짙은 썬팅과 어둠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키스의 실종이 단순 가출이 아닌 강력 사건임을 직감한 경찰은 수사 강도를 높였습니다. 바야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중 그가 불법 무기를 소지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티파니는 바야트를 보호하려는 듯 그에게 유리한 진술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키스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신은커녕 아무런 혈흔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키스는 살아서 다리를 건넌 것일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일까? 경찰은 티파니의 저택 내부를 수색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병력이 저택으로 들이닥치자 티파니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갑게 대응했습니다. 수색팀은 저택 지하에서 키스의 것으로 추정되는 운동복 상의를 발견했습니다. 상의에는 미세한 찢어진 자국이 있었고 이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바야트는 그 옷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른다며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대중의 관심은 이 부유한 가문에 집중되었습니다. 티파니의 어머니이자 거대 부동산 재벌인 왕리 여사가 딸을 돕기 위해 귀국했습니다. 그녀는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저택 밖에서 키스의 차량이 버려진 장소를 찾아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누군가 닦아내려 한 흔적이 역력한 핏자국이 검출되었습니다. 혈흔의 주인은 역시나 실종된 키스 그린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단순 실종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티파니와 바야트는 서로의 알리바이를 맞춰보며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다른 인물인 개인 트레이너 올리비에 아델라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아델라는 바야트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그의 행적도 묘연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얽힌 복잡한 관계는 사건을 더욱 추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결정적인 증거인 키스의 행방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색견 한 마리가 특정 장소에서 멈춰서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금문교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노숙자 캠프 인근에 외진 곳이었습니다. 흙으로 덮인 얕은 구덩이 속에서 마침내 차가운 시신 한 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패가 진행된 시신이었지만 그가 입고 있던 바지는 분명 키스 그린의 것이었습니다. 시신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티파니 리는 자신의 대저택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왜, 어떻게 키스를 죽였는지를 밝히는 일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시신에서 발견된 결정적인 타살의 흔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한 관계를 넘어선 매우 잔혹하고 치밀한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자 바야트는 돌연 사라졌고 티파니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잔혹한 살인극의 진범은 누구이며 시신이 발견된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소노마 카운티의 한적한 노숙자 캠프 인근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남성의 시신이 한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머리에는 치명적인 총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치아 기록을 대조한 끝에 이 시신이 실종되었던 두 아이의 아빠 키스 그린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찼던 청년의 허망한 죽음은 유가족과 친구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키스 그린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티파니 리의 저택 주변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티파니 리의 대저택 차고 안에서는 세차를 한 흔적이 역력한 검은색 캐딜락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식반이 루미노올 반응 테스트를 진행하자 차 내부 곳곳에서 닦아내지 못한 혈흔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은 키스 그린이 살해된 장소가 티파니 리의 저택 내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체포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친 현장에서는 티파니 리와 그녀의 새 연인 카베 바야트가 함께 붙잡혔습니다. 현장에는 티파니의 개인 헬스 트레이너였던 올리비에, 아델라 역시 공범 혐의로 함께 체포되어 연행되었습니다. 취조실에 앉은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검찰은 티파니 리가 키스 그린과의 양육권 분쟁을 끝내기 위해 살인을 사주했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카베 바야트는 키스 그린이 자신과 티파니의 사이를 방해하자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거구의 트레이너인 올리비의 아델라였습니다. 아델라는 티파니와 바야트가 자신에게 거액의 돈을 제안하며 시신 처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신을 유기하는 일에는 가담했지만 직접적인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티파니 리의 어머니는 중국에서 엄청난 부를 쌓은 부동산 재벌임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 부유한 가문의 딸이 가난한 운동선수였던 전 남자친구를 죽여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티파니 측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아델라가 단독으로 벌인 범행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바야트 역시 자신은 그날 밤 티파니와 함께 집에 있었다며 알리바이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명의 용의자가 내뱉는 말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 수사팀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티파니의 저택 내부에서 발견된 미세한 화약 흔적에 주목했습니다. 거실의 카페트 아래에서는 혈흔을 지우려 했던 강력한 세정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시신 유기 장소인 노숙자 캠프 근처에서 바야트의 휴대폰 신호가 잡혔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되었습니다. 키스 그린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이 돈으로 매수된 살인이라며 법원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검찰은 이 세 명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티파니 리의 가문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티파니의 어머니는 딸을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액수의 보석금을 준비했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3,5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석금이었습니다. 법조계와 언론은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티파니 리는 화려한 저택으로 돌아가 재판을 기다리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돈이 없었던 바야트와 아델라는 차가운 감옥에 갇힌 채 재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수사팀은 티파니 리의 저택 근처 CCTV를 뒤지며 그날 밤의 동선을 재구성했습니다. 키스 그린이 사라진 시각, 세 사람의 휴대전화는 모두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델라는 법정 증언을 대가로 형량 감경을 제안받았지만 그의 진술은 번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티파니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꾸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검찰은 아델라의 증언 없이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상황은 점점 꼬여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티파니 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연약하고 피해자 같은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살해 도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무장한 변호인단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 허점이 많다며 배심원들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키스 그린의 유가족들은 정의가 돈 앞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티파니 리는 3,500만 달러라는 거대한 장벽 뒤에서 법의 심판을 비웃으며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배심원들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 법정에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증거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열린 그 봉투 안에는 티파니 리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충격적인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불러올 후폭풍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티파니 리의 체포 소식은 샌프란시스코 상류 사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전 연인인 키스 그린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배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인 리지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건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보석금은 미국 역사상 최고액 중 하나인 3,500만 달러였습니다. 하나로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리 가족은 현금 400만 달러와 함께 자신들의 부동산 15채를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화려한 저택들이 하나둘씩 법원의 담보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돈만 있다면 살인 혐의자도 자유를 살 수 있는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티파니 리는 보석금을 내고 구치소를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자신의 호화저택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지냈습니다. 발목에는 위치 추적 장치인 전자발찌가 채워졌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티파니 리는 미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들인 변호인단은 검찰의 논리를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범행을 티파니의 남자친구인 바야트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갔습니다. 바야트가 티파니 몰래 키스 그린을 죽였을 가능성을 배심원들에게 주입했습니다. 티파니의 변호사들은 그녀가 그저 무서워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티파니 리가 범행 당일 바야트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그 문자들의 직접적인 살해 지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점이 검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티파니 리에 대해 1급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정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키스 그린의 가족들은 법정 밖에서 오열하며 불공평한 세상을 한탄했습니다. 부유한 상속녀는 자유를 얻었고 가난한 청년은 차가운 흙 속에 남겨졌습니다. 티파니 리는 판결 직후 곧바로 중국으로 건너가 종적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사회적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법이 과연 만인에게 평등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티파니 리 사건이 잊힐 무렵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주인공 또한 티파니라는 이름을 가진 상속녀였습니다. 호주 퍼스의 수완강에서 발견된 의문의 여행 가방이 그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낚시를 하던 주민들은 가방을 건져 올린 뒤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심하게 부패한 한 여성의 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너무나 훼손되어 지문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25살의 젊은 여성 티파니 왕이 어머니 애나벨 첸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티파니 왕은 어머니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습니다. 경찰은 가방 속 시신과 애나벨 첸의 DNA를 대조했고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애나벨 첸 역시 중국계 자산가로 호주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여성이었습니다. 티파니 리 사건에 이어 또다시 상속녀와 관련된 잔혹한 살인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딸 티파니 왕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애나벨 첸의 저택을 수색하던 중 지하실에서 뜻밖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의 잔재였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칼날은 이제 죽은 애나벨 첸의 가장 가까운 혈육들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불러올 후폭풍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티파니 리의 사건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호주 퍼스에서도 유사한 비극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어느 흐린 오후 수안강에서 낚시를 즐기던 사람들은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강물 위에 둥둥 떠다니던 것은 낡고 커다란 여행용 가방 하나였습니다. 낚시꾼들이 건져낸 가방은 묵직한 무게감과 함께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가방의 지퍼를 열자마자 현장은 순식간에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안에는 끔찍하게 훼손된 채 구겨져 들어있는 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소지품 하나 없이 가방 속에 버려진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가방 안에는 시신과 함께 정체 모를 세라믹 타일 조각들이 여러 개 들어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타일이 시신의 무게를 늘려 가방을 가라앉히려 했던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수사팀은 주변 실종자 명단을 샅샅이 뒤졌으나 일치하는 인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가방 속에 남겨진 단서인 중고여행 가방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 가방은 수년 전부터 호주 전역에서 흔하게 팔리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수사는 미궁에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2달이 지난 시점에 경찰서로 한 통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20대 여성 티파니 왕이었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어머니의 이름은 애나벨 첸으로 퍼스의 부유한 지역에 거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티파니 왕은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애나벨 첸의 칙과 기록과 강에서 발견된 시신을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완벽하게 일치했으며 시신은 바로 애나벨 첸이었습니다. 수사는 이제 단순 실종에서 잔혹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거주지인 퍼스의 고급 주택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나벨 첸은 매우 폐쇄적인 생활을 하던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녀의 집은 지나치게 깨끗했고 침입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욕실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미놀 반응 결과 욕실 타일 곳곳에서 닦아낸 혈흔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방 속에서 발견된 타일 조각과 이 욕실의 타일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화살은 애나벨 첸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인물들을 향했습니다. 딸인 티파니 왕은 어머니가 실종된 기간 동안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명상을 위해 잠시 떠난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티파니 왕은 사건 즈음 거액의 돈을 송금받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돈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던 전남편이자 티파니의 아버지인 아퐁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아퐁이 사건 발생 직후 호주를 방문했다가 급히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티파니 왕과 아퐁을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서로를 보호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정 공방이 시작되자 이들의 태도는 180도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주장했고 딸은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핏줄들이 서로의 목을 죄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나벨 첸의 막대한 유산이 이들의 분열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까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들의 진술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어두운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티파니 왕의 휴대폰에서는 사건 당일의 행적을 의심케 하는 수많은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구글에 검색한 단어들은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딸의 모습은 간대없고 치밀한 알리바이를 짜는 범죄자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는 듯한 묘한 발언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누가 진짜 살인범인 것일까요? 수사팀은 티파니 왕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여있던 흰색 벤츠 차량의 열차 번호판이 경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량 트렁크 안쪽에서 에나벨 첸의 혈흔이 정밀 감식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티파니 왕과 그녀의 아버지 아색 탄을 즉각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법정에선 아버지 아색 탄은 모든 범죄가 딸의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티파니 왕은 아버지가 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오열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시신을 유기할 장소와 방법에 대한 소름 끼치는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유산을 빨리 상속받기 위해 자신을 끌어들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티파니는 아버지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를 협박했다고 맞섰습니다. 배심원단은 수개월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지켜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수사팀은 사건 당일 두 사람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동선은 에나벨 첸이 살해된 시점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범행에 사용된 가방을 구입하는 CCTV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딸 티파니는 사건 직후 어머니의 계좌에서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돈을 향한 탐욕이 천륜을 저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색 탄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티파니 왕은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남겨진 거대한 유산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티파니 리의 사건 또한 막대한 보석금으로 풀려났지만 대중의 비난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돈은 때로 정의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해당한 키스 그린과 에나벨 첸의 생명은 결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두 명의 티파니는 화려한 삶을 꿈꿨지만 결국 피로 물든 기록만을 남겼습니다. 부유한 상속녀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모두를 전율케 했습니다. 아색 탄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티파니 왕은 출소 후 어머니의 집을 처분하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신뢰해야 할 관계가 돈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에나벨 첸의 시신이 담겼던 여행 가방은 여전히 범죄의 잔혹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티파니 리의 저택은 이제 주인을 잃은 채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며 그 끝은 때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입니다. 수사관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공범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아주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에나벨의 아들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비극적인 두 상속녀의 사건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법정의 등불이 꺼지며 정의는 침묵 속에 잠깁니다. 억울하게 떠난 이들이 이제는 편히 잠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욕망의 씨앗은 어디에나 숨어 있다는 것을요. 돈과 핏줄로 얽힌 이 잔혹한 기록은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과 핏줄의 잔혹사 사건의 전말을 마칩니다.